저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이 지역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다산 신도시, 리듬시티, 그 다음에 최근에 은남산업단지, 동두천산업단지 다 소유자 추천으로 진행을 했고요. 소유자 추천 100% 만족하는 결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협의율이 한 60% 이상이면 그래도 만족하는 협의 평가였는데 저희는 다수 그런 사업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당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저희 회사 소개는 거기까지만 하고 간략하게 이제 보상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사업인정 고시가 나게 되면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하고 물건에 대한 작성이 시작됩니다. 지작물이라고 하죠. 토지의 목록을 확정을 하고 지작물의 목록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평가가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 이렇게 조사를 한 후 평가서 납품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건 물건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변동성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협의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차 협의가 되는 데까지 보통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는 걸리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조속재결이라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데 1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원래대로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2년 정도까지는 걸리긴 합니다. 그거는 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만약에 소유자 추천 평가 법인으로 경위를 꼽게 되시면 1차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1차 평가 때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재결의 상승률이 결정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1차 평가가 잘 나와야 재결이 올라가더라도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평가 법인을 잘 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는 300만 원인데 내가 400만 원에 팔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파기했어. 이런 내용을 실제로 저희가 평가서에 담을 수는 없지만 얘기를 듣고 그거에 맞는 자료를 찾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긴밀하게 평가사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줄 평가사들을 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고 여기는 300만 원이 많으니까 300만 원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평가사를 꼽게 되시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영혼 없는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냥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평가사에게 일일이 우리 옆집에 얼마에 팔렸어, 우리 옆집은 얼마에 내놨었는데 얼마까지 올려준다고 했었어, 이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듣는 평가사를 꼽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자료를 또 수집하는 평가사가 될 거고, 저희 경위는 좀 그런 걸 잘 하게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쪽에 소유자 추천 평가사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됐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토지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게 딱히 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작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택이나 농지나 있는 지작물들이 다 다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농경지에는 비닐하우스부터 반정, 담장, 주택에도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창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주택이 준공연도가 76년도예요. 근데 우리 집을 한 5년 전에 한 5천만 원 들여서 싹 리모델링을 했어. 근데 말을 안 하면 평가사들은 준공연도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나 1,000만 원 주고 지붕을 개량했어. 혹은 2천만 원 들여서 여기 주방을 싹 고쳤어. 벽지, 싱크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평가사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액인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의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자 추천 평가사는 그렇게 긴밀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평가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하셨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토지가액을 산출을 할 때는 단순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요인이라고 해서 시세를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세 보정을 어떻게 하냐? 인근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근의 실거래가가 평균적으로 보이는 그 단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탑송역 주변은 사실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집가도 많이 올랐고
쉽게 보면 아파트 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의정부동에서 대장아파트는 의정부역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상승했어요. 우리 탑석자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탑석역 부분은 우리 망가대, 용현동, 신곡동 이쪽은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농지밖에 없고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가의 상승률, 아파트의 상승률만 봐도 그리고 기반 시설이 들어올 계획들만 봐도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런 걸 아는 평가사가 들어와야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기 때문에 거래가 없을 거예요. 유사 권역에서 실거래가를 적정하게 가져와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평가사들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공시지가가 30만 원이어도 이거를 시세 고정을 2배를 할 건지 3배를 할 건지 이런 거는 평가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거의 결과가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소유자 추천 평가 법인을 뽑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절차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와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 오늘은 주된 거는 법무법인의 소개를 받는 것이라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메모하시고